한번 더 확산시키려고요. 어제 최민희 의원하고 곽상원 변호사가 나왔던 방송에 네. 이 앞부분 일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하기 바로 전에 나온 자료라서 근데 다시 한번 더 재확산시켜 드리려고 어제 보니까 지상파 중에는 MBC만 이걸 보도하더만요. 기자식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언론이 왜 필요합니까? 뭐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는 뭐 기능 당연히 필요하고 공익이 우선이라고 공익. 네. 내가 하는 기사가 실제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1위가 됐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 보도하면은 누가 기분 좋아질까봐 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물론 그 기사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시 뉴스밸리를 분석하면은 홍수가 많이 나서 지상파나 종편들 뉴스가 상당 부분 홍수 관련 소식인데 떠내려가던 소가 지붕 위에 있다가 그 지붕에서 크레인으로 구조돼가지고 내려와서 쌍둥이 새끼를 낳았다. 이 뉴스보다 OECD 국가의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이 세계 1위인 게 뉴스밸류가 없는 거야? 없네. 정말 슬픈 소식이네요. 그렇게 쌍둥이 소를 그렇게 낳아가지고 결국에는 구워 먹을 거잖아. 그 슬픈 소식을 그렇게 강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OECD 회원국 최초의 성장률이 상향됐고요. 올해 성장률은 월등한 1위입니다. 월등한 1위. 그 도표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음에 그 OECD가 평가한 대표적인 그 대한민국의 잘한 점, 일체의 봉쇄 조치 없이 방역 성공했고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거고요. 신속 효과적인 정부 정책 대응하고 탁월한 경제성과 성과를 달성했다 이런 거고요. 그 후속으로 한국판 니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월등하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빨갛게 맨 위에 있는 게 대한민국은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4.8이 2등이 터키고 한국은 0.8이고요. 물론 4% 차이나 나잖아요. 저 밑에 보면은 영국은 진짜 엄청 못했나 봐요. 11.5 마이너스. 프랑스 11.4 마찬가지 큰일 났네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런 도표를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도 올려놨는데 이걸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거 카톡으로 많이 보내시라고 주위에. 그래서 그 카톡 장사 저쪽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자료를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아,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가 실제로 어떤 정도의 충격이냐라는 걸 우리가 체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뭐 1%도 안 되는 정도로 마이너스로 내려갔으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이게 단적인 게 97년도 IMF 있죠. IMF에서 98년도로 넘어가는 그 해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어요. 마이너스 5%만 돼도 그 정도의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10%, 13% 이 정도의 성장률이라면 지금 언론에 보도를 안 해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지 그 현실은 참혹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뭐 말을 바꿨네, 뭐 트위터를 썼네, 안 썼네, 막 이런 보도만 나오니까 지금 미국 시민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근데 시위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위를 진압하는 강도도 점점 더 세지고 있고 실제로는 거기에 다치고 사망하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뉴스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왜 시위를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10% 성장이면 우리나라 IMF 때 겪었던 그 고통의 2배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헤드라인 한번 볼게요. OECD 따옴표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1위. 내년엔 34위.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게 어느 점집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이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한국이 압도적 1위를 했잖아요. 그만큼 성장을 그러니까 선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만큼 안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끌어다 썼다 이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뇌피셜인 거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압도적 성장률 1위라는 게 물론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0.8%밖에 안 되면 내년에는 다른 나라랑 똑같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뇌피셜이고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이제 OECD의 그런 전망이 있긴 한데 이게 헤드라인 타이틀이 돼버리는 순간 아 대한민국 올해는 어쩌다가 1위 했고 내년에는 34위 할 거야. 그러니까 평가절하를 하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내가 아까 말했지 조중동과 미통당은 이 나라가 잘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심보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정권 교체를 꼭 이뤄야만 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자기 밥그릇 키우는 게 더 우선인데 지금 중도뿐만 아니라 기득권에 빌붙은 기자들 이 사실은 본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엘리트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롤모델인 거죠. 그 반영이 너무 기자들이 투명하게 반영되고 있죠. 자, 이 도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얼마나 미친 개소리를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마이너스 0.8이잖아요. 네. 내년 전망을 3.1로 했단 말이야. 이걸 이제 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내년에는 34위 한다고.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 전망치대로라고 하면 내년에 대한민국은 34위 한다고. 아니 올해 잘했던 나라가 내년에 갑자기 없어지거나 잘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나 그런 보수 언론들의 논리는 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저 그래프 있죠. 저게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그러니까 그치. OECD 국가가 34개 국가인데 지금 우리가 1등하고 있으니까 네. 내년에 지금 올해 손실만큼 그대로 복구를 하면 우리는 손실이 0.8%니까 나머지는 4.8%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3% 이게 그대로 뒤집어지면 올해 꼴찌했던 13% 마이너스 13%가 플러스 13%가 되고 우리는 0.8% 성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꼴찌를 하게 된다. 이 논리인 거예요. 아니, 꼴찌까지는 아니고. 아니 이거 진짜 그러니까 무식도 자랑이라고? 무식도 자랑이면 이 사람 벼슬이면 이 사람 왕이야 왕. 진짜 장난 아닌 거 이거는. OECD 37개국 중에 34위 할 거라 그랬는데, 야 조선일보의 성모함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이건 내가 보기엔 병이죠, 병. 박근혜 구속도 좀 맞춰보시지 그랬을까. 근데 제가 제 채널이 한국의 보람찬 소식을 전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하는데 그 IMF에서도 그렇고 이 한국 경제가 좋다는 기사가 너무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슷한 기사가 많아서 솔직히 저는 좀 식상할 정도로 접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IMF에서도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1위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다 제치고 1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보면 OECD든 IMF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이제 가져다가 이름 써서 이용해 먹고 이럴 때는 써주지도 않고. 예. 그 OECD 사무총장 인터뷰를 잠깐 하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잘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경제는 일본, 미국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이제 K 방역의 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OECD 구리아 사무총장 이름이 좀 구리네. 어쩐지 네. 자기가 지금 휴가 가는 중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뭔가 좀 빨리 인터뷰를 끝내고 싶어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도 이 정도 칭찬을 해줬으면 좀 대서특필을 할 만한 거리가 되는데 역시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언론들은 다릅니다. 숨기고 싶겠죠. 네. 한국 경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 말 더 나아질 것이다. 한국은 성장 분야이자 필수 분야인 하이테크에 집중하고 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네. 그런 이야기. 코로나19로 인해 봉쇄 조치가 잇따랐고 지금도 각국의 지역적 봉쇄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강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한국판 뉴딜도 포함해가지고요. 앞으로 경제 전망은 훨씬 좋은 편에 가까운데 조중동은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하지.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나라가 망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놈들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처음에 OECD가 그 당시 코로나 막 터졌을 때 한국 출입 금지까지 했었어요. OECD가 한 달 뒤에 K 방역 방법 좀 알려줘라고 요청했던 바로 뭐 세계적인 뭐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OECD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국 BBC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경제 성장률에서도 거의 꼴찌였잖아요. OECD 중에 영국이 꼴찌죠. 네. 어떤 전망도 다 꼴찌로 나오고 있어요. 영국이 되게 못했다고 보는데 BBC 같은 데는 아예 대한민국이 부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의 해수욕장까지 와요. 그래서 지금 한국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가 전염된 사례가 한 건도 없거든. 뭐 홍수가 났다고는 하지만 저 아래쪽 지방 같은 경우는 막 폭염 쏟아져가지고 해수욕장 많이 열었잖아요. 그걸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실제로 일단 예약제로 하죠. 예약하고 들어가면 발열 검사 받고 팔찌 차고 거리 두기 해야 되고 어떤 해수욕장이나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해수욕장 있잖아요. 해운대의 해수욕장에 사람이
평상시보다 절반밖에 못 가요. 거리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앱이 만들어져 가지고 유명하지 않은 해수욕장.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산에 가면 해운대나 광안리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그렇죠. 근데 부산에도 해수욕장이 많이 다른 데 있을 거 아니야. 다대포. 그러니까 앱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에 몇 사람 들어가 있고 어느 해수욕장 몇 사람 들어가 있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산을 시키는 데다가 해수욕장 가보진 않았는데 보도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 드론이 떠가지고 조금만 붙어 있잖아. 둘이 그런 그 커플들 있잖아요. 딱 붙어 있는 커플들 계속 방송을 합니다. 떨어지라고. 마스크 쓰고 붙으세요. 아 지금 해수욕장에 원래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 것도 네, 뭐 의무가 돼 있고요. 마스크 소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내가 협조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훨씬 크다.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정말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몸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 프랑스나 독일은 똑같은 시스템을 가동시키려고 해도 기술적으로도 장애가 많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하나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한테는 위기였지만 기회예요,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기네들은 못하거든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해.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이번에 그 총 GDP가 12위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그 경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진 데다가 이게 조금만 더 우리가 한국판 뉴딜 정도가 효과를 보는 4, 5년 후만 되면은 저는 베스트 5 안에 들 거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관련해 갖고 짐 노저스 세계적 투자 규제.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짐 노저스가 한 말 있어요. 쇠퇴하는 일본은 한국과 경쟁할 수 없다. 일본은 개방된 한국과는 절대 경쟁할 수 없다. 절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남한 북한의 휴전선만 걷어지면 일본은 대한민국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짐 로저스가 일본에서 사들인 주식도 다 팔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매일 엄청난 부채가 발생한다. 한국은 국경을 개방하면 말하자면 휴전선을 없애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을 얻을 수 있다. 중국과도 국경지대에 있게 된다 하면서 짐 노저스가 원래 이 사람 자체가 친한파예요. 친일파는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남북 화해 모드를 기다리면서 재산을 딱 정리해놓고 있죠. 이렇게 남북 평화 모드만 딱 확정되면은 다 그냥 현금으로 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생각해보니까 짐 노저스를 미국 대선 후보로 올리면 어떡하? 근데 나이가 좀 근데 그 미국의 그 지금 메릴랜드 그 주지사 부인이 한국이신 그분이 있잖아요. 네. 레리 호건 주지사 그분이 이번에 한국 히트를 가지고 그 주에 되게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도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는데 미국은 막 일주일씩 걸리고 열흘씩 걸린다고 해서 다음에 또 한국 거를 또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친한파들이 오히려 친한 덕분에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짐 로저스도 그렇고. 일본은 진짜 심각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일본 내부의 문제가 많이 드러난 건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상하 복종 문화 있잖아요. 이게 과거 제조 산업이 중심이 됐던 그러니까 20세기만 해도 그런 상하 복종의 문화가 굉장한 경쟁력을 발휘했죠. 그러니까 품질 개선이나 어떤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효율성 면에서는 엄청난 그 성과를 보여줬는데 이게 복종보다는 창의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들어서고 나니까 일본의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국민적 문화가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국뽕방송이라 그러는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는 것이 무슨 국뽕방송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는 이야기 안 하면서 조금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봐라 니들 이렇지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방역 잘해가지고 총선도 막 압승하고 이러면 꼴 보기 싫어 죽겠다가 뭘 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 이제 아예 숨겨버리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뽕좀 하면 어때서요?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힘들 때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만약에 국뽕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아 근데 진짜 정부도 잘하지만 그 미국에 보니까 그 이제 홈쇼핑 이거 파는 거에서 마스크를 그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써봤자 숭숭 뚫렸으니까 다 효과가 없는데 그걸 보고 막 마치 안 한 듯이 시원한 답답하지 않은 그런 마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한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이런 위생적인 거나 그리고 남들을 타인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니고 이게 되게 대단한 민주 시민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잘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갖고 이죽거리면서 국뽕방송이나 하고 있으면 넌 그냥 일본 놈이야. 들어오신 김에 국뽕 한 사발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네. 주모. 자, 그 가운데 짧게 하나만 이야기 언급하고 가면은 지금 최근에 러시아가 백신 개발을 선언했죠. 우리 코로나 백신 개발했다. 그러니까 뭐 임상 뭐 결과 뭐 이렇게 발표 안 하고 막 숨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배알이 꼴리지. 자기는 방역은 대충 해도 내가 백신 개발하면은 대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계 최초로 러시아가 우리가 코로나 백신 개발했다 하니까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원래 자기 계획으로는 트럼프는 9월 달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 푸틴은 이게 왕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차 빼고 야 보고서 발표 필요 없어. 발표 오늘 콜 나부터 봐줄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트럼프는 부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저걸 9월 달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러니까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하면은 수만 명 정도의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 삼상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 데이터도 안 나와. 못 보여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처음에 그런 것들이 동물 실험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람한테 임상으로 가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국제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과정을 사실 스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백신 개발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푸틴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가 백신 개발했을까? 근데 이게 이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백신이라고 개발한 그 약을 이제 주사를 했을 때 바로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약들이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그 면역 효과라는 게 최소 1년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루엔자 그 백신을 맞는 것처럼 올해 가을에 맞았으면 다음 해 가을까지는 버텨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효과가 3개월까지만 확인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3개월만 그러면은 그 러시아가 만약에 그 백신을 3개월짜리 백신을 썼다면 3개월마다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백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에서 주장한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제일 먼저 과학계에서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 과학계는 아무 반응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거지. 사기치지 마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이죠. 그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다 대부분 드셔보셨을 NK 타이보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개발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동물 실험까지 끝났어요. 6시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이게 해가지고 이제 임상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워렌 버핏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보셀 바이오가 한국 회사로서 이걸 개발했다는 보도까지 될 정도니까 여러분들 곁에 이 NK 타이보가 만든 연구소 노보셀 바이오가 만든 코로나 치료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NK 타이보의 NK는 노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내추럴 킬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바이오 업체들, 그러니까 제약 업체들이 지금 두 군데에서 임상 실험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제넥신하고 메디톡스라고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백신이 나오면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백신이 나오면 한국인이 가장 늦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방역이 안 되는 나라 사람들이 먼저 맞아야지. 그렇죠. 나는 그 기조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제 14,000명의 확진자가 그 7, 8개월간 난리를 쳤는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트럼프가 그랬지. 한국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 나 미친놈이에요. 뭐 지가 안 믿으면 됐고요. 뭐. 우리가 뭐 어떡합니까? 안 믿겠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방역 시스템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타액 같은 걸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환자인데 대한민국이 방역 잘하고 있다고 숨겨라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 나왔더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부 탄핵감이야.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국이 트럼프는 깜짝 놀라야 되는 게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ICT들이 발달한 측면과 건강보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배 아파서 하는 말인 거. 근데 그 이야기를 조중동과 일베들과 극우 유튜버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믿는다는 거야. 내가 또 그때 들어 트럼프가 그랬다더라.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숫자를 숨기고 있다더라. 나 이렇게 들었어요. 진짜 미친놈들인 거지. 저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들었던 게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했던 게 남대문 그 케네디 상가에 그 확진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이게 안전 긴급 문자 메시지 다 가니까 지하철에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하는 표현이 코로나가 남대문에 왔다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왔네, 왔어. 아, 이거 참 답이 없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저번에 이태원 같은 데서 막 나 어마어마했잖아요. 실제로 나는 대구에서 사례에서 뭔가 교훈을 얻었다고 보거든요.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터졌을 때 그때 그 이후에 만약에 그 대구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태원 확진자 같은 거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히 사그라들잖아요. 예. 그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문 대통령 혼자 침 받아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발표하냐?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선 보건소까지 다 개입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확진자인데 확진자가 아니라고 거짓 발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가짜에서 속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한민국도 저는 느낌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백신 개발하는 두 회사 아까 제넥신하고 메디톡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빨리 개발할 것 같다. 왜? 임상 K 방역의 경험 때문에 수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라고만 알려주고 있을 뿐이지. 근데 가장 확실한 데이터 갖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야. 근데 이제 백신 개발에서는 우리가 좀 불리한 게 사실이긴 하죠. 이게 환자가 많아야지 임상 실험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없어. 네, 환자가 없으니까 임상을 못 해요. 네. 자, 어차피 기대해 보시고요. 국가가 최고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국민을 위하지 않죠. 부동산 문제 막 달려들고 잘하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아마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K 방역 이야기를 아예 안 하죠. 잘하는 꼴 보기 싫으니까요. 트럼프랑 똑같은 거죠. 아베랑 똑같은 거죠. 그냥 매국노들입니다. 여기까지.